자, 그럼 화려하고 장대했던 이제 이 문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제 보이실 텐데, 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테오티화칸이라든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뭐 테노치티틀란 그 아즈텍의 수도였죠. 그 텍스코코 그 호숫가에 있는, 그다음에 다지왈테백, 손으로 다진 태백. 태백이 산이잖아요. 우리 태백산 할 때. 아즈텍인들은 그 산을 그냥 태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태백. 손으로 다진 태백. 뭐 포포카테페틀, 우리가 포포카테페틀이라고 하는 그 화산이 얼마 전에 터져가지고 연기가 많이 분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포포카테백이에요 원래. 페틀로 읽는데 태백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 L자가 이제 모음이 되면. 그래서 아즈텍의 수도인 그 테노치티틀란, 지금은 이런 모습은 아니죠. 옛날에 텍스코코라고 하는 태양의 꼿꼿한 그 호수의 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을 개발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수도를 여기 만든 전설은 이제 따로 있는데, 멕시코의 국기의 가운데 그 문장 독수리가 그 선인장 위에 올려 앉아 있는데 밑에 그 뱀이 있는 모습이 그 전설에 나오는 모습이죠. 완전히 용복 문화예요. 독수리가 그 밑에 이제 뱀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선인장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독수리가 뱀을 잡고 앉는 자리에 수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곳이 이곳이에요. 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에르난 코르테스가 여기 와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5세죠. 그 무시무시한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어느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더라도 11km가 걸리는 곳에 아즈텍의 수도가 있으며, 아즈텍의 수도가 있으며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 테노치티탄이라는 것은 이제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테노치티틀란인데 신성한 땅. 이 신성한 땅이라는 곳에 이 뭐 친한바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해서 농사를 지었고, 친한바가 뭐냐면 치수사울은 나물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지도에 그 가운데 그 광장을 제외한 주변에 보면 다 밭이거든요. 갈대를 엮어서 갈대 섬을 만들고 흙을 넣어서 1년에 약 3호작, 뭐 좀 과장된 표현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7모작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7모작 했다. 왜냐하면 비가 전혀 안 내리고 태양이 좋고 비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물이 그냥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수경 재배죠. 했다고 하는데, 그 에르난 코르테스의 보고를 계속 드리자면, 이 사람이 그 공부했던 곳이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서쪽 100km 떨어져 있는 그 살라망카라는 곳이에요. 이 살라망카 시보다 더 큰 광장 하나가 살라망카보다 더 크다 이거죠. 살라망카 시보다 더 큰 광장이 있고,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의 종탑보다 훨씬 높은 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5만 명이 모여서 광장 한쪽에서 장사를 합니다. 템플 마요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현재 멕시코 시티의 제일 중심이에요. 현재 이걸 다 파괴했거든요. 다 파괴해서 뭐 어떤 거는 대통령 궁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이제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다 싹 가져가고 싹 밀어버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제 메트로폴리탄 성당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멕시코에 있는 인류학박물관에 가면 있는 것들을 이제 담았는데, 이제 엄청 났다고 합니다. 뭐 엄청 먹거리가 풍부해서요.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뭐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이제 뭐 내부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여기는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 이겁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가 1년 365일 풍년이잖아요. 이집트가 홍수에 의해서 1년 365일 풍년이니까 엄청난 문화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 때는 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피라미드 문화부터 천신을 모시고 또 이 가장 좋다는 옥들, 이 옥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그 이 메소 아메리카 문명을 보면은요. 이 금속은 거의 없고 이 금속 대용으로 우리 그 흑요석이라고 하죠. 흑요석. 이 화산이 터지는 곳에서 나오는 유리 결정처럼 생긴 그 시꺼먼 건데 이 잘 부서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얇게 쪼개지기 때문에 현대도 이제 심장 그 수술할 때는 이 흑요석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까만색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뭘 자르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누구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이런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막가게 틀이라는 그 막 깐다고 하는 막가게 틀 같은 것도 이 흑요석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옥문화가 많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인류학박물관에 가면은 그 뭐 아즈텍 태양석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아즈텍 태양석을 사람들은 마야 문명이다 하는데 아즈텍 문명이죠.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그 하여튼 인류학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제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죠. 테오티와칸. 태양신이 터와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풀이를 해보면 태양신이 터와 족장. 왜 족장이라는 말을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족장들이 와서 이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족장들이 신이 되는 곳이다라는 이런 그 전설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또 발견된 걸 보면 전부 다 옥문화예요. 도깨비 문화, 용문화, 뭐 이런 거죠. 예. 한번 깜짝 놀랍니다. 이제 박물관에 가거나 이렇게 발굴된 것들을 보면, 예. 그 장식들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훌륭하죠. 예. 그 문명의 질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뭐 기원 후 뭐 700년이다 아니면 그 훨씬 이전이다. 그 방사선 동위원수 측정해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의 피라미드인데요. 태양의 피라미드 밑면이 이집트에 있는 그 대피라미드 밑면하고 이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데 이건 다리 피라미드고요. 잠시 동영상을 볼게요. 이제 어떤 모습인지. 평평하고 넓어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 달의 피라미드죠. 네. 있죠. 그리고 주변 경관이고 달의 피라미드 앞쪽에 넓은 공간은 이제 달의 광장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고 주변에 대략 한 12개의 작은 피라미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멀리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앞쪽으로 해서 한 5km 길게 이어진 소위 죽은 자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길은 옛날 처음 여기 발견했었을 당시에 사당과 무덤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길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했나 보네. 이거 동영상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사람이 좀 많습니다. 현장 다음 영상으로. 네. 충분히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달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용신 케찰코아틀의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전의 영역이 이제 가장 크죠. 하여튼 뭐 이 피라미드 배치는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배치하고 사실은 뭐 거의 같습니다. 이걸 뭐 오리온 별자리의 모습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용신, 뱀용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을 모시는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의 오리지널 일부를 가져다가 박물관에 가져다 놨어요. 박물관에 이 색채 있는 부분도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데 진짜 용을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용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얼굴하고 비교해보면 제 머리통보다 훨씬 크게 조각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소아메리카도 그렇지만 그 뒤쪽에 있는 그
안데스 문명에서도 그 용신 또는 도깨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 문명이었잖아요. 농업 문명. 그러니까 이제 천둥 번개를 뭐 천둥에 뭐 하여튼 번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천둥을 그 내리고 그 천둥의 신이면서 비를 뭐 주관하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 곳곳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태극 문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지역에 있었던 신전의 그 모형을 사실 스페인인들이 와가지고 다 깨부셔 버렸거든요.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페인인들이 기록해 놓은 걸 그 모형을 만들고 그 오리지널 그 돌들을 가져다 놨어요. 여기 보시면 신전의 입구가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양쪽에 있는 나무가 이제 굉장히 신성한 나무죠. 이제 신단수고, 나무 꼭대기에는 신성한 새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인물이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대여신이다. 예. 그레이트 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타고 이제 여신이 이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얼굴은 새의 이 부리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다양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단수 문화, 이제 왕관하면 신단수 문화 할 때 그 나무에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각국으로 이제 각국에서 보면은 여신의 모습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어떤 일맥상통하고요. 그다음에 도깨비 문화가 나오죠. 여기서는 틀랄록이라고 합니다. 틀랄록. 근데 이제 이 도깨비 문화를 이 사람들은 이 물신,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입에서 어떤 기운이 쏟아지는 게 이 사람들은 물로 받는지, 이걸로 그냥 물을 관장하고 이제 뭐 농업을 관장하고 하는 신으로 하는데, 이게 그럼 신이 중복이 되잖아요. 케찰코아트라고 최고의 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깨비 신을 잘 해석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도깨비입니다. 이 틀랄록,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예, 틀랄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가면 이제 도깨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 멕시코에서 삼조끼 문화, 이제 우리 삼락 문화라고 하는데, 삼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멕시코 전역에 걸쳐서, 멕시코 문명 전체를 거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시기 동안에 이게 되게 많이 나타나요.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이제 흑요석이 있고 뒤에는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옥문화도 있지만 이 삼조끼 문화가 참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올맥이라고 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죠. 그냥 알려지기로 올맥이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이 머리통 하나가 뭐 수십 톤이죠. 수톤에서 수십 톤 되는 그 머리통이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제 키보다 훨씬 큰 그 머리통인데, 얼굴을 보면 막 흑인 얼굴 모습 비슷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흑인들이, 이제 올맥인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전설에 보면은 이제 지금의 가나 쪽으로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예, 아프리카인데 가나 쪽으로 도착해서 그쪽에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올맥인들이 나중에 마야인이라든가 이런 그 이 황인족들한테, 몽골리안들한테 쫓겨서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해요. 다 옥이에요. 옥을 기본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옥보다 훨씬 더 많죠. 마치 무슨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옥 문화처럼 대단히 정교하고 다양하고, 예, 그 사람 모습도 한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고, 야, 도대체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제 진짜 옥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확신을 갖게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 옥에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새겨놓기도 하고, 이제 최고의 그 이 대제사장 또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도끼로 이렇게 이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 옥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막 전시도 뭐 다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올맥에 보면 이런 케찰코아틀, 그 밑에 그 용뱀, 날개 달린 뱀신, 깃털 달린 뱀신인데 그 위에 그 이 제사장이면서 이제 뭐 무당이면서 이제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 어떤 솥대 같은 거를 이제 쥐고 있죠.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사람이 척추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 무슨 수행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은 보면은 이제 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 어, 이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케찰코아틀 그뭐 꾀잘꼬아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케찰코아틀 그 신을 이 대리인 신을 상징하는 인물은 가장 화려한 그 깃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에 아니면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다녔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예. 보시면은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 모양도 있고요, 동그란 태양 모양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색채로 그 해놨습니다. 자, 멕시코의 도깨비 한번 볼게요. 되게 많습니다. 이게 틀랄록인데 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무슨 뱀의 이빨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예. 어쨌든 이런 도깨비 신을 상징하는 틀랄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죠. 많이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조각상들, 제 인물상들은 대부분 다 신을 조각을 했습니다. 신. 일반적인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신을 조각을 했어요. 입에서 어떤 기운이 이제 나오는 마치 그 서양의 그림면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오악사카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악사카죠. 여긴 또 이제 몬테알반이라는 곳이고요. 그 미스텍 사퍼테가 사퍼테 문화의 중심인데, 원래 이런 피라미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엄청나잖아요. 이 제사 문명이, 이 하늘의 죄를 지내는 이 문명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수도였던 곳인데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넓은 농토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뭐 다 옥 문화가 기본이고요. 삼적기 문화도 이제 계속 나오고, 이 도깨비 문화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 제사장, 이제 왕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이제 신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도깨비를 머리에 이제 얹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옥으로 만든 그 인물, 이걸 이제 박쥐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쥐인간이라고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박쥐처럼 생겨서 박쥐인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다른 데 있지 않고 멕시코에 있습니다. 여기 푸에블라부 촐룰라라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다진 태백, 다치왈 태백 얘긴데요. 여기 아까 지도상에서 여기 멕시코 시티에서 이 동남쪽이죠. 약간 1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포포카테백이죠. 연기가 폭포 솟아 나오는. 요게 이 화산이 얼마 전에 터졌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됐나? 하여튼 터졌다고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뭐 항상 연기가 나오는 곳이니까 그 앞에 이 노란색 구조물이 이제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당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위에 만들었어요. 원래 저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케찰코아틀의 신전이 있었는데, 가로 450m, 세로 450m예요. 밑면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2배 넓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 밑면은 232거든요. 근데 저거는 450이에요. 근데 피라미드를 보시면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밑에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만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는데,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그 메소아메리카, 멕시코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의 피라미드들은 웬만하면 다 저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당대에 한 번에 딱 만든 것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쌓아요. 쌓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미끈한 피라미드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계단식. 전 세계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제일 많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류가 만든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구조물이다. 옛날에 이랬었겠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왔을 때는 이제 흙으로 다 덮여 있었고, 근데 이제 산 언덕이라는 데 꼭대기에 보니까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그걸 파괴하고 산타마리아 성당을 만들었다.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피라미드 밑에 이제 8km 지하 터널. 세상에 있는 모든 피라미드, 중요한 피라미드는 다 터널이 있습니다.